항상 힘든 것은 아니죠. 가끔 좋은 일도 있잖아요.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 잊고서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외롭다고 생각 말아요.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 잊고서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야, 웃어봐. 웃어보라며. 웃어봐. 그럼 얘기해봐. 아니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 혼자 얘기해야 돼?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랩해줘. 네가 랩하라면 내가 랩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우겨봐도 보이지 않고 웃음 뻗치려 해도 내 코가 썩자. 벌써 이만한 삼자. 맘 시린 일도 좋은 경험 삼자. 눈을 감자 꿈을 담자. 페인에 페인데 페인 내 가슴 때문에 친구는 그 누가 pay hey. 헤이 그러다 어깨 빠질 텐데. 괜찮아 7.8기 다시 일어날 텐데.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 It goes 잊고서 on and on.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사랑하고 미워했던 많은 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왔다가 그냥 이렇게 떠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인 거지. 그런 거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낙윤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미디어 속 쾌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죠. 한가위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미디어 속에 있는 쾌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꺼내 볼까 합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실 좋은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쾌락 자체가 우리가 대중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하나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네, 쾌락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놀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추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셸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 하면 피곤해지는 게 그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놀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미디어 플랫폼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각종 미디어, 영화, 음악, 게임 등에 관련된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쾌락,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로 발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 많은 이 미디어
미디어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좀 요즘에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유튜브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니까? 자주 보실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유튜버들 중에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유튜버들이 있는 반면에 옳지 않은 영향을 주는 유튜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손쉽게 고퀄리티의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도 이런 쾌락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행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쾌락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만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쾌락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나의 즐거움이고 공동체가 함께 이건 우리 공동체의 즐거움이다라고 여기면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쾌락에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게임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이런 게임들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요즘 무한의 계단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아들하고 게임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거 핸드폰이랑 제 핸드폰이랑 해서 제 아들이 6살인데 6살 아들과 함께 무한의 계단으로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는지 누가 더 많이 올라가는지 시합도 하고 막 그렇게 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게임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많은 어른들이 게임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은 아시죠?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어떤 연구를 보았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게임을 하는 경우에 우리 안에 그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나 연산 능력, 계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순발력 등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발달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뇌에서 발달시킬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게임에 중독되어지는 우리 인간의 잘못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제 아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게임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진 않고 아들에게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선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면서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부루마블이나 또 신비 아파트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보드 게임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뭐 산수도 잘 안 되고 그 한글도 아직 잘 읽지 못하지만 게임들을 하면서 한글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돈 계산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만 중독이 되지 않도록 여러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조심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들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쾌락을 즐기지 못한다면 인생에 숨겨놓은 보석을 찾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쾌락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너무나 어려운 고충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힐링이 되어지고 좀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안 보고 있었습니다. 왠지 조금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걸 보면 힐링이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 저는
힐링이 되는 그런 영화는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보고 나니까 보는 도중에 저는 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차분해지고 뭔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던 저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힐링이 정말 되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언가 자극적이고 무언가 우리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그런 영화들이나 그런 음악들보단 조금은 우리 마음을 편하게 안정되게 해줄 수 있는 영화나 음악들을 좀 들어보시고 보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쾌락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즐거움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절제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우리가 즐거움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속 찾으려고만 그 즐거움만을 찾으려고만 살아간다면 어느 선에선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상실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것은 우리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즐거움만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 위한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들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쾌락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쾌락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긍정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놓고 그것을 통하여 쾌락을 찾는다면 무조건적으로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절제력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극과 더 큰 자극 그리고 더 큰 자극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만큼의 자극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행복했는데 그 다음에는 똑같은 자극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자극을 찾게 되어지고 그것보다 더 큰 자극을 찾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즐거움을 주는 쾌락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상실되게 되어지는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보니까 게임 관련된 유튜브였습니다. 물론 제 아들이 6살이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들을 보면 안 되는 나이이기는 했는데요. 보고 있는 것을 잠깐 봤는데 그 게임 유튜버의 그 말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좋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지금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욕들을 배우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게임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서 이 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인지 좋지 못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뱉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옳지 못한 자극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 유튜버가 처음부터 그렇게 욕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유튜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시원하다, 너무 재미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욕을 하고 더 많은 비난과 비방을 하면서 그 유튜브 채널을 이제 이끌어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는 독자들 또는 우리 아이와 같은 아이들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 또한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방향이고 좋은 것이겠지만, 방송이겠지만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 독자들 아이들 그 사이에서는 옳지 못한 것들을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극인 것 같다, 쾌락인 것 같다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독도 참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죠. 이미 여러분들 중에도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중독되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술 또는 담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성적인 부분들,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또는 여러 가지 성관계나 성적인 행동들로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조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독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옳지 못하거나 좋지 못한 방향으로 결과를 내는 중독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측면을 생각하며 그것이 좋은 중독인지 좋지 않은 중독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서에 중독된다는 것, 일에 중독된다는 것, 공부에 중독된다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마약에 중독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배에 중독되는 것, 술에 중독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좋은 것인데 우리의 몸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좋지 않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에 대한 부분들도 적당히 중독되어지지 않게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스타들과 또 재벌 3세들 정말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많이 구속되고는 하죠. 아무리 즐거운 쾌락이라도 어느 선에선 무뎌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더 높은 단계의 쾌락에까지 손을 뻗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중독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찾아갈 때에 그 적당선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절제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절제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선을 우리가 정하고 지켜서 우리의 절제력을 능력으로 발휘하여 중독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쾌락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쉽게 절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중독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들에 중독되어져서 무조건적으로 그 더 큰 자극과 더 큰 자극만을, 더 큰 쾌락과 더 큰 쾌락만을
찾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정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멈출 수 있는 그 선을 잘 기억하시고 예비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에서, 그리고 절제력을 상실하거나 더 큰 자극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능들, 그 선에서 멈출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쾌락, 내가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 깊은 자극을 주는 그러한 쾌락만을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깨끗한 마음들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한 쾌락도 좋지만 공동체를 위한 쾌락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깨끗한 마음을 성경 구절에서는 올바른 것과 믿음과 사랑과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오히려 가지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 구절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대중문화들 속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더 큰 쾌락들을 자극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튜버를 비롯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다른 틱톡이 되었든 여러 가지 SNS들을 포함하여서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너무나 많은 곳들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자극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쾌락들을 누리면서 행복하신가요? 더 큰 행복을 찾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하나의 프로그램들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었는데 돌려보니 조금 재미없는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 옆을 넘겨보니 또 더 재미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없는 두 프로그램들이 어쩌면 나에게 더 유익한 프로그램인 거예요. 정말 자극적이고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와 재미없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두 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선택하심으로 여러분들은 더 행복할 수 있는 선택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유익한 것들을 선택하라고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은 순간이고 그 자극과 어떠한 그 쾌락적인 것들은 나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자극과 더 큰 쾌락을 찾아가는 우리의 본능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허무함을 준비해 놓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쾌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지 못한 쾌락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재미를 찾아가시면서 그 재미들을 누리시며 우리의 유익함 또한, 우리의 좋은 것들 또한 함께 얻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로 이 시간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께서도 또 더 좋은 쾌락들, 즐거움들 많이 만나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